안녕하십니까. 2023년 12월 31일 최병무의 팩트 시작하겠습니다. 자, 김기현 전 국민의힘 대표가 대표직을 사퇴한 게 12월 13일입니다. 그런데 원래 여권에서 김기현 전 대표한테 요구했던 건 대표직 사퇴가 아니고 불출마였다는 거죠. 불출마. 그러니까 울산 남구 을이 지역구인데 그 지역구에 출마하지 말라, 이런 뜻이었답니다. 대표직은 유지해도 된다, 뭐 이런 걸로 보이는데, 자, 그게 좀 이상하죠? 김기현 전 대표가 대표직을 유지하고 있으면서 지역구에는 불출마한다. 그러면 지역구에 누가 있나? 뭐 이런 생각을 하기 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출마하고 거기에 다른 정치 신인을 내보내서 뭐 당선시키겠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세대교체의 흐름을 이어가겠다. 뭐 이런 걸로 보이는데, 자, 그러면 과연 그게 어떤 의도에서 벌어진 일일까? 대안은 있었나? 뭐 이런 부분들이 이제 궁금해지는 대목입니다. 왜냐하면 김기현 전 대표는 아직도 뭐 출마 의지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언론 보도에 보면 뭐 출마 강행 의지를 밝히면서 구설에 오르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구설이라는 거는 결국은 지금 여권의 핵심부에서 김기현 전 대표를 공격하는 거지, 김기현 전 대표 스스로 만든 구설은 아닙니다. 자기는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정치적 계획이 있겠죠? 그렇게 보이는데, 김기현 전 대표 국회의원 4번 했고요. 울산시장도 했고, 집권당 대표까지 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정치적 위상을 가지고 있으나, 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대권주자 반열에는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정치적 역량의 한계다, 뭐 이렇게 충분히 지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나 그거와, 그러니까 전국적 인물의 장래 정치 지도자의 가능성, 이거와 울산 남구을에서 민주당의 도전을 받는 국회의원 후보자 김기현, 이거는 좀 의미가 다릅니다. 왜 다르냐? 전국적 지지를 받는 사람이 특정 지역에서 떨어질 수도 있는 거거든요. 지금 국민의힘에는 각 지역에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두 당선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지금 이제 이렇게 많은 분들이 뭐 국민의힘이 200석 가자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거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민주당과 지금 이른바 진보연합이 200석 가자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심지어는 윤석열 대통령 임기를 단축해서 내년 12월에 대선을 다시 하자, 이런 얘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황당한 얘기지만 그런 게 바로 선동적 구호라는 거죠. 근데 어찌됐든 간에, 자, 그러면 여권은 김기현 전 대표의 불출마, 도대체 이걸 왜 노렸느냐, 그런 것들이 궁금해지는 여론조사가 하나 나와서 소개해드리고, 이게 앞으로 한동훈 비대위에도 대단히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전체적인 총선 구도 그림에서 보면 뭐 김기현 전 대표의 거취가 중요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울산 남구 을에 대해서 주간조선이 모노리서치에 의뢰해서 사퇴를 한 열흘쯤 뒤에 여론조사를 한 게 있습니다. 해봤더니 이제 가상대결까지도 다 해봤죠. 그랬더니 이제 민주당의 김형근 전 울산시 사회일자리 에너지정책 특별보좌관, 뭐 이런 사람이 이제 유력한 민주당의 후보인데, 민주당 후보 유력한 사람이 2사람입니다. 근데 김형근 씨와의 대결에서는 김기현이 42%, 김형근이 23.6%, 김기현 전 대표가 오차 범위 밖에서 압도하고 있죠. 물론 뭐 현역 의원이라는 프리미엄이 있을 겁니다만은, 지난번 4년 전에도 나왔던 박성진 전 민주당 울산 남구을 지역위원장, 이 대결에서도 김기현은 43.4, 박성진은 26.8, 여전히 압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조사에서 김기현 전 대표가 무소속으로 출마할 경우에 지지할 것이냐, 이건 이제 가정법이죠. 뭐 여기에 정확한 답이 나오기 어렵다는데, 지지할 것이다가 18.2%입니다. 저는 꽤 높은 비중이라고 봅니다. 꽤 높은 비율이죠. 18.2%. 무소속으로 출마하더라도 지지하겠다. 이거는 거의 뭐 김기현 빠라고 할 수 있을 정도의 강성 지지층 정도 팬덤이 울산 남구을에는 형성이 돼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고, 대신 제일 많은 거는 지지하지 않을 것이다 합니다. 42%.
이거는 이제 김기현 전 대표에 대한 강성 지지가 아니고 국민의힘 지지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국민의힘 후보를 지지하지 김기현이 무소속으로 나오면 김기현 지지 안 한다, 이런 뜻이죠. 물론 국민의힘 후보로 누가 나올 것이냐에 따라 또 의미는 좀 달라질 겁니다. 그리고 추후 결정하겠다가 34.7%. 이것도 대단히 높은 겁니다. 그러고 보면 울산 남구 을에서 김기현 전 대표가 국회의원 후보로서의 경쟁력, 그거는 여전하다, 이런 게 충분해 보이는데, 그 남구을 지역의 이 여론조사에 뭐 지역별, 뭐 거기도 이제 각 동별 뭐 이런 거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연령별 뭐 이런 지지도에서도 김기현 전 대표가 압도하고 있다, 민주당 후보를. 뭐 이건 분명해 보이고. 그런데 이제 여기에 출마를 하려고 했던 김기현 전 대표 울산시장 당시의 비서실장, 뭐 그 사람이 지금 어디 울산에 구청장을 하고 있다고 하네요. 김기현 전 대표 지난번에 대표직 내려올 무렵에 이 사람이 갑작스럽게 구청장직 사퇴할 것처럼 소문이 나 있었는데 철회를 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김기현 전 대표가 그걸 막았다, 이제 이렇게 알려져 있죠. 뭐 김기현 전 대표의 비서실장 출신이니까 뭐 막았다, 뭐 그것도 뭐 일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그걸, 그러니까 본인 비서실장 출신의 출마를 막을 수 있을 정도의 그 지역 내 영향력이 있다 하는 걸 여전히 얘기하고 있는 거고. 자, 이러면 여권 핵심은 왜 김기현 전 대표의 대표직 사퇴가 아니고 불출마를 요구했느냐. 저는 사실 그래서 울산 남구을에 무슨 대안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여기 이 여론조사 결과를 보니까 대안이 없었습니다. 현재 울산 남구을에 국민의힘 예비후보라는 거는 내가 국민의힘 앞으로 국민의힘 공천을 받아서 출마하겠습니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거로 등록한 사람이 하나도 없답니다. 그러면 김기현의 경쟁자가 울산 남구을에 아무도 없는데, 그럼 여권은 도대체 뭘 보고 김기현 전 대표의 불출마를 요구했느냐. 이게 미스터리입니다. 그러면 누군가가 그냥 김기현 전 대표를 견제하기 위해서 저 사람 무조건 나오면 안 돼, 이런 건가? 만약에 여권이 무슨 그림을 가지고 김기현 전 대표의 불출마를 압박했다면 저는 뭐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인요한 혁신위원회가 성공을 하려면, 인요한 혁신위원회가 요구했던, 11월 초에 요구했던 뭐 영남 중진 또는 뭐 친윤 또는 뭐 지도부 이런 사람들이 불출마 내지는 험지 출마,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 중에 김기현 대표가 사실 첫 번째 타깃이죠. 그러니까 김기현 전 대표가 거기에 호응을 해서 인요한 혁신위원회의 어떤 성공, 이런 거를 담보를 했다면, 그래서 제가 김기현 대표가 놓친 뭐 5번의 기회 뭐 이런 것도 한번 해드린 적이 있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참패한 직후에 내가 이 보궐선거 참패의 책임을 지겠다, 그러면서 뭐 대표직을 내려놓는다는가, 아니면 11월 초에 인요한 혁신위원회가 뭐 험지 출마 뭐 또는 뭐 불출마 이런 걸 압박했을 때 본인이 험지 출마를 자원한다든가, 아니면 그때라도 대표직을 내려놓는다든가, 내가 일단 책임을 지겠다든가, 뭐 이런 자세를 보였으면 지금처럼 뭐 궁지에 몰리는 일은 없었지 않았을까. 이런 이제 여러 가지의 어떤 실기한 측면이 있는 거는 사실이죠. 그런데 문제는 그 대전제는, 저는 사실은 어느 지역 하나하나마다 뭐 누가 어떻게 누구랑 경쟁하고 이런 거를 상세히는 모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누가 경쟁력이 있는지 그런 거 모르죠. 뭐 특정 지역에 예를 들어서 제가 연구를 하면 그런 걸 판단을 할 수가 있겠지만, 전국의 지역구가 아마 제 기억에 253개인가 되는데 그걸 제가 다 알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자, 그러다 보면 울산 지역에는 국민의힘 예비후보가 아무도 없는데, 그리고 김기현 전 대표의 경쟁력이 아직도 이것만 보면 뭐 민주당 후보를 압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왜 불출마를 요구했을까? 저는 그래서 울산 지역에 있는, 또는 여권 내의 어떤 최근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얘기했던 궁중암투, 이 결과인가? 이런 느낌이 듭니다. 아마 그런저런 것 때문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궁중암투 하지 말자 뭐 이렇게 얘기를 한 건 아닌가? 그렇지 않으면
왜 경쟁력 있는 후보를 출마하지 못하게 하느냐. 대안도 없으면서. 이런 부분은요, 앞으로 제가 이제 김기현 전 대표의 울산 남구을 여론조사를 지금 소개해드리고 말씀을 드렸는데,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회도 이제 공천관리위원회를 조금 있으면 띄울 거 아니겠습니까? 띄웠을 때, 분명한 것은 확실하게 뭔가 대안을 가지고 정무 기획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누구한테, 권성동 의원 제가 예를 많이 들었는데, 강릉 지역에 권성동 의원을 배제하고 만약에 권성동 의원이 무소속 출마를 했을 경우에 국민의힘 후보로 누구를 내정했을 때 과연 당선시킬 수 있느냐. 이게 전제되지 않으면 그 기획은 무모한 기획이 되거나 아니면 자해적 기획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민주당 후보가 당선되면 누구 좋으라고 이런 정무 기획을 했느냐는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대단히 현실적인 얘기입니다. 제가 뭐 비정치인 경쟁, 그러니까 그러면 현실 정치는 누가 하나, 뭐 이걸 엊그제 말씀드린 적이 있죠. 현실 정치는요, 특정인 누가 밉더라도 그 사람의 당선 가능성이 높다고 하면 그 사람을 공천해야 되는 게 현실 정치입니다. 그러니까 늘 정당에는 주류도 있고 비주류도 있기 마련이죠. 왜냐하면 주류가 독식을 하고 싶은데 독식했다가 탈이 날 가능성이 아주 높기 때문에 상대당 후보를 당선시키는 모양새가 있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독식을 못하고 비주류, 당선 가능성이 높은 비주류를 일정 부분 할애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게 현실 정치입니다. 그 감각이 바로 정무 감각이고요. 그런데 김기현 전 대표의 울산 남구을 여론조사를 제가 봤더니, 이거는 그럼 처음부터 정무 기획이 잘못된 것 아닌가. 그래서 한동훈 비대위도 앞으로 이제 영남권 물갈이 뭐 많이 시도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만, 이 물갈이가 자칫 잘못하면 이준석 신당의 이삭 죽기에 도움을 줄 가능성도 있고, 그 다음에 자칫 잘못하면 PK 지역의 경우 민주당 후보한테 어부지리를 안길 가능성이 있다.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그리고 나서 물갈이를 시도할 곳과 그렇지 않을 곳, 이거를 정밀하게 분석하지 않으면 물갈이 했다고 전국적으로 분위기는 좋아지는데 특정 지역에서 낙선하는 일이 벌어진다. 제가 보건대는 남구을이 자칫 잘못하면 그런 낭패를 당할 뻔한 곳이 아니겠나, 뭐 이런 생각이 들어서 김기현 전 대표의 지역구인 남구을 여론조사를 소개해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